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2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오늘 시장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정말 테마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인프라 법안 통과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NFT 관련주들의 급등세 보여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종목들을 쫓아가고 싶다가도 이제는 좀 늦은 게 아닌가 싶어서 무서우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만히만 있으시다면 정말 수익을 낼 수도 없잖아요.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좀 더 안전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 전략 세워드릴게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방송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오늘 방송 보시면서 방송과 관련된 궁금증,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경제TV의 시크릿 무료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2021년 12월 4일 토요일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오후 1시에 일산, 의정부, 강원도, 원주까지 이렇게 토요일마다 찾아갑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시크릿 강연회 이렇게 노란 톡방에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옆에 QR코드 나와 있잖아요. 그거 휴대폰으로 화면 누르시면요. 저희 이렇게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 전문위원 및 패널을 사칭한 1대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표 번호로만 운영하고요. 개인 휴대폰 번호는 아니니까요. 의심되는 연락 받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첫 순서 최재원의 도전 100점 100승입니다. 위원님이 오늘 시장에서 보신 테마와 함께 종목까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위원님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전히 지수는 좀 갇혀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상승하는 종목들은 또 급등 양상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계속해서 횡보 흐름이 나와주면서 좀 테마주 위주, 개별주 위주, 개별적으로 호재가 있는 개별주 위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런 흐름을 맞춰서 이제 100점 100승 종목들을 짰었다가 제가 저번 주부터 이제 상승에 포커싱을 맞추다 보니까 조금 느려진 감이 없잖아 있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계속해서 상승을 바라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양봉으로 시작을 했었죠. 양봉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노란톡방에서 제가 아침에 장을 시작할 때 이거 상승 진짜 상승 아닐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어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내리다가 긴 아랫꼬리를 달았을 경우에 이 아랫꼬리가 하나면은요. 굉장히 약합니다. 이 진짜 상승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고 보통은 이 아랫꼬리를 채우러 갔다가 나오는 게 진짜 상승. 이런 좀 긴 아랫꼬리가 나왔다는 거는 어느 정도 상승의 지표가 되겠죠. 강한 매수세가 있었다는 거니까. 다만 이런 아랫꼬리가 하나만 나왔을 때는 바로 상승하기보다는 바로 상승할 확률보다는 이 아랫꼬리까지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고 아랫꼬리를 채운 다음에 진짜 강한 상승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노란톡방에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아침에 했는데 네. 정확히 아침에 오르다가 다시 밀리면서 아랫꼬리를 좀 채워주고 있죠. 이 아랫꼬리를 제가 보기엔 오늘 내일 정도 테스트하고 이제 조금 우리가 기다리던 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확실히 어제 나왔던 이런 긴 아랫꼬리 같은 경우에는 좋은 신호라고 볼 수 있어요. 좋은 신호라고 볼 수 있고 그렇지만 바로 이런 아랫꼬리 하나만으로는 강한 상승을 만들어내기 힘들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상대로 오늘은 진짜 상승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곧 정말 진짜 상승이 나올 만한 강한 신호였다. 어제 모양 자체가 좀 그런 신호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역시도 충분히 좋은 흐름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번 주까지는 그렇게 된다면 내일이랑 모레니까 이번 주까지는 어느 정도 횡보 장세가 이어질 거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것 같고 행보가 길었고 조정이 좀 있었던 만큼 상승이 나온다면 좀 엄청나게 강한 상승일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상방 쪽으로 의식을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상승은 가짜 상승이다. 장 초에 예언을 하셨는데 확실히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추가적으로 질문 조금 더 드리면 오늘 SK하이닉스가 수급을 좀 많이 받으면서 10만 지금 11만 원대까지 올라왔었다가 지금은 10만 8,500원이거든요. 반도체에 대해서는 삼성전자도 우리 포트에 들어가 있으니까 언제쯤 올라갈 걸로 보시나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현재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지수가 조금 버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삼전과 하이닉스가 현재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전보다는 하이닉스가 원래 조금 더 변동성이 좋고 탄력이 좋다 보니까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저는 이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똑같이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거다. 왜냐하면 반도체라는 게 결국 예, 온라인, 뭐 이런 메타버스 이렇게 가면 갈수록 반도체는 필요합니다. 자동차에도 필요하고 점점 반도체의 수요가 늘어가는 와중에 당연히 반도체 관련주들은 좀 전망을 좋게 보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좋게 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게 지수의 상승으로도 이어질 것 같다. 삼전을 상방으로 보고 있고 지수도 상방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하이닉스도 상방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네.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도 악재들은 다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른 좀 상승이 나와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함께 하시면서 더 이야기 많이 나눠보고 싶다. 또 시장 전략, 종목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시장에서 위원님은 어떤 테마들을 주목하셨을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뭐 앞서서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장, 내일 장에서도 살펴봤었던 테마입니다. 미국의 인프라 법안 그리고 NFT 메타버스 이렇게 두 가지 가지고 나오셨어요. 미국의 인프라 법안 아마 오늘 가장 좀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라면 고 하실 것 같거든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당연히 고입니다. 네. 이제는 저를 너무 잘 아시네요. 네, 이야기 들어볼게요. 일단 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보였죠. 이 인프라 법안이 좀 광범위하고 금액 자체도 크다 보니까 관련주들 오늘 첫 시세를 준 종목들 있죠. 그리고 종목들 외에도 점점 많은 종목들이 생겨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느 정도 대장주들이 정해지고 이 나머지 종목들에서 순환매가 돌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아무래도 종목들을 보면은 오늘 뭐 두산밥켓을 필두로 현대일렉트릭 뭐 이런저런 종목들을 좀 보면은요. 네. SMTCD와 이렇게 보면은 아무래도 첫 시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첫 시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첫 시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분할로만 접근한다면 인프라 법안 관련주들 오늘 뭐 올랐다고는 하는데 엄청나게 또 급등을 하지는 않았어요. 좀 장초에 좀 주목을 받다가 후반 되면서 조금 밀린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첫 시세 자체도 엄청나게 막 20% 30%가 아니니까 계속해서 좀 계속해서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봐도 좋은 테마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종목들이 지금 좀 압축이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도 점점 테마가 커지면서 확산이 되겠죠. 근데 말씀하신 거대로라고 생각을 한다면 위원님은 이제 정말 좀 한 번에 급등이 나온 종목이 대장주격으로 움직일 것이고 그런 종목이 좋다 이렇게 몇 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보다는 강하진 않거든요. 뭐 10% 넘는 종목이 많이 안 될 정도인데 사실 그렇게 본다면 힘이 금방 빠지는 종목들인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보기에는 일단은 오늘 시장 수급 자체가 좀 약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테마가 워낙 강했죠. NFT 메타버스 테마가 요즘 시장을 요즘 시장은 메타버스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네네. 정도로 이미 메타버스 세상에 들어와 있는 가상현실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냥 시장에 메타버스 관련주만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던 수급을 뭐 삼전 하이닉스도 가져가고 이런 종목들도 가져가니까 좀 수급을 약하게 받은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번 주는 어느 정도 행보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 법안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첫 시세가 약했던 게 더 좋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제가 네. 뭐 테마가 좀 확산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게
항상 하는 말이 있죠. 테마는 시장이 정하는 겁니다. 시장이 정해진 종목에서 시장에서 정한 이 테마의 종목에 수급이 몰리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라서 일단 오늘 올랐던 오늘 조금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 위주로 보는 게 당연히 맞고요. 그 다음에 좀 테마가 확산될 때 이거는 인프라 법안 같은 경우는 진짜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은 밑도 끝도 없이 커질 수 있는 게 이 테마라서 좀 수급이 움직이는 대로 한 발짝 늦게 첫 시세에 올라오는 종목들 위주로 따라가는 게 좋지 미리 예측하는 건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금 첫 시세가 있었던 종목들 위주로 보는 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시세가 크게 강하지 않았던 점이 장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 미국 인프라 법안 관련주들이었고, 자 그러면요 지금 섹터가 완전히 나눠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뭐 여러 가지 도로, 항만, 철도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여기에서 좀 더 관심 있게 볼 만한 섹터가 있다면 어떤 건지, 아니면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은 어떤 건지 궁금해요. 일단은 오늘 수급이 좀 제일 강했던 두산밥켓 보고 있습니다. 두산밥켓 같은 경우는 오늘 굉장히 수급이 좀 강했는데 많이 못 올랐죠. 생각보다 많이 못 올랐는데 중요한 자리에서 잘 올라줬고 중요한 자리를 좀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장 마감이 곧 다가왔는데 이 자리 잘 지켜주고 마감한다면 계속해서 주시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시가총액이 좀 큰 게 흠이라서 얼마나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이전의 상승분을 보면은 충분히 좀 우상향으로 강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기대가 되고요. 두산 같은 경우에는 뭐 두산그룹 최근에 두산그룹 관련주들의 힘이 좀 굉장히 좋죠. 네. 이슈들도 많이 받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래저래 엮여서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뭐 상승률로 대장은 못 가도 조금 중심에서 좀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중심적인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하나의 지표로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뭐 이런저런 인프라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인프라 법안 자체가 이런저런 좀 다양하게 테마가 나뉘는데 그거를 따로따로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로 묶어서 인프라 법안이다 이렇게 보는 게 낫고요. 그리고 오늘 올라온 종목들이 이제 현대일렉트릭, 네. 뭐 DY, DY 파워. 네 그리고 진성TC 이런 네. 이 정도가 좋아 보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좀 찾아봤고 그냥 눈에 봤을 때 좀 좋아 보이던 종목들 위주로 골라왔고요. 이렇게 네 종목은 좀 한동안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은 첫 시세를 오늘 준 게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네 종목 외에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또 나오겠죠. 테마가 확산될 테니까. 그렇지만 이 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이 뉴스가 나오고 오늘의 흐름을 봤을 때는 계속해서 주시해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종목이 사실 되게 한정적이거든요. 앞에서도 계속 두산밥켓 중심으로 해서 진성TC, DY파워, 현대일렉트릭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님도 똑같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랬나요? 그래서 그중에서 한 종목을 또 꼽자면 두산밥켓인가요? 두산밥켓은 수익을 어떤 걸 목적으로 하는지 좀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네. 근데 굳이 한 종목을 딱 고르자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대일렉트릭이 좀 제일 강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왜죠? 현대일렉트릭의 차트가 좀 좋아 보이시나요? 아니요.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종목들은 조정 파동을 다 거친 다음에 이제 나오는 반등 상승 초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연장 파동이 나온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으니까 더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은 맞기는 한데 오히려 조정을 다 받지 않은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여기서 추가 조정을 받지 않고 연장 파동이 나온다면 단기간의 상승세랑 단기간의 반등세는 강할 확률이 더 높다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높게 보고 좀 종목이 좋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높게 볼 수 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전 DY를 고르겠습니다. 저라면 DY를 매매할 것 같기는 해요. 안정적으로 보자면 DY파워,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노려보자면 현대일렉트릭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미국의 인프라 법안 통과와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나오면서 미국 시장은 또 한 번 사상 신고가로 맞췄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수혜를 받은 종목들이 계속 확산이 되고 늘어나면서 국내 증시도 조금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털 자체가 수출 국가인데 지금 뭐 요소수부터 시작해서 뭐 우리나라도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피해를 많이 보고 있죠. 이제는 요소수가 없으면 무역이 불가능해진다, 부산항이 멈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런 공급난이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급망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치료제가 나왔죠. 화이자에서. 네. 화이자에서 굉장히 뭐 89%인가 90몇 %인가 굉장히 확률이 높은 이런 치료제가 나왔고요. 이거는 통과만 되면 아마 빨리 통과를 시킬 것 같아요. 통과만 된다면
굉장히 큰 게임 체인저가 될 겁니다. 이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확 변화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좀 단기적으로 강한 상승세가 나올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이런 공급망의 문제가 해결될 거다 이런 소리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는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부정적인 요소가 한 개도 없죠. 알겠습니다. 자, 미국의 인프라 법안 통과 뉴스와 함께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테마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NFT, 메타버스 이렇게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요즘 정말 NFT 하면 또 메타버스 하면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것 같아서 여전히 고죠? 네, 곱니다.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이유 맨날 듣는 것 같은데 네. 좀 더 들어볼게요. 네. 애초에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메타버스에 대해서 저는 따로 공부를 하고 뭐 해외 이런저런 논문들, 기사들도 다 읽어보고 분석글도 다 읽어본 다음에 이제 강의를 할 때 NFT와 메타버스의 관련성에 대해서 제일 먼저 제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NFT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뭐 이전에 NFT를 이용한 게임주들 뭐 이런 뭐 메타버스를 이용한 게임주들이 시장을 주도해 나갈 거다. 정확히 제 말대로 다 가고 있는데 이제는 내가 메타버스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진물이 날 정도로 메타버스를 요즘 질려요, 너무 네, 메타버스가. 네, 네, 맞아요. 그런 입장이 와 있는데 메타버스는 당연히 고입니다. 세계적으로 트렌드가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거스를 수가 없고요. 이런 세계적인 트렌드는 뭐 우리나라에서 뭐 그렇게 될 거는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이제는 어떤 종목들이 확산이 되냐 이렇게 보는 게 맞고 그 중에서도 NFT 저는 항상 중심에는 NFT가 있을 거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관련주가 뭐 셀바스 AI가 오늘 뭐 새롭게 네.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전 모습을 보면은 진작 엮였던 것 같고요. 뭐 갤럭시와 머니트리 NFT 대장 우리나라 주식 중에서는 아마 NFT 대장인 것 같아요. 네. 갤럭시와 머니트리 뭐 더 올라가겠죠 당연히 오늘 거래량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더 갑니다 이거 더 갈 거고요. 그렇다고 따라가지 마세요. 이거는 진짜 완전 야수들의 종목. 지금 사는 건 정말 야수다. 위원님 야수 아니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짧게 들어가서 이런 거를 먹고 나오는데 네네. 정말 이런 걸 들어가는 거는 타점을 못 잡고 잘못 잡거나 분할 매수를 잘못하면은 한동안 고통을 좀 받아야 될 수도 있다. 당연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더 오를 거라서 뭐 고통이 짧겠지만 그래도 고통은 안 받는 게 좋겠죠. 그리고 뭐 너무 많죠. 아마 네오이즈 홀딩스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NFT 관련된 테마 그리고 네. 얘는 블루베리 NFT는 그냥 이름이 NFT죠. 네, 맞아요. 블루베리 NFT는 이름이 NFT고 오늘 같은 경우에 좀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만약에 관심을 가진다면 저는 블루베리 NFT 그리고 또 한 종목이 있죠. 우리 메타버스 관련된 한 종목. 이즈미디어. 네, 바로 네, 이즈미디어입니다. 네. 이즈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백전백승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따가 리뷰를 하려고 했는데 테마랑 겹친 만큼 딱 이야기를 하자면 오늘 목표가 100원 안 주고 내려갔습니다. 이게 매도 물량을 미리 걸어놓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호가 자체가 워낙 많이 비어있던 종목이고 매집도 워낙 단단하게 되어 있는 종목이라서 오늘 100원 차이로 목표가를 안 주고 갔는데 네. 저도 지금 살짝 열이 받아요. 그래서 네. 근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오를 종목이다. 뭐 앞자리 3, 많이 보면 4, 뭐 충분히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급하게 매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좀 밀렸다 싶었는데 오늘 좀 장 마감으로 다가오면서 다시 오르고 있죠. 이즈미디어 같은 경우도 좋게 본다. 블루베리 NFT와 좀 비슷할 정도로 좋게 보고 있고요. 이 종목 역시도 메타버스 대장이 아닌가. 위지웍 스튜디오죠. 계속해서 오르죠 이거. 네.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메타버스 관련주는 내리기는 하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앞으로도 새로운 종목들이 이렇게 한두 종목씩 나올 거예요. 이즈미디어 같은. 네. 그러다 보면은 뭐 그래도 그런 종목들도 계속해서 고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코너 진행하면서 이제는 메타버스 좀 무섭다, NFT 좀 무섭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바로 지난주, 뭐 이번 주 계속 그랬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전반적으로 종목들도 많이 확산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상승률 높은 종목들 보시면 거의 다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거든요. 많은 종목들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과 맞는 종목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가지고 나오신 게 NFT, 메타버스 이렇게 묶어서 가지고 나오셨단 말이에요. 네. 이게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도 개념이 확실하지가 않은 것 같은 게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제 뭐 BTS의 머리카락을 메타버스 코드, NFT 코드를 입력을 해서 판매를 한다? 아니면 명품 같은 것도 지금 너무 가짜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바코드를 심어서 NFT로 판매를 한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정확히 어떤 개념인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저작권이나 뭐 진품을 좀 감별할 수 있게 대체 불가한 이 코드 네. 자체가 대체 불가한 데이터가 이제 NFT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체가 불가하니까 이 코드를 가방에 입력하면은 복제가 불가능한 거겠죠. 아무래도 진품을 감별하는데 좋고 얼마 전에 좀 논란이 됐던 염따 표절 네네. 그거 같은 경우도 이제 NFT로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저작권 인정을 받은 거고요. 이제 NFT 같은 경우는 실생활에서도 굉장히 조금 이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품의 가품이나 이런 걸 감별하는 데도 쓰이고 특히 그림 같은데 그림도 가품 많잖아요. 네. 그런 데도 쓰이고 이제 대체 불가능하다는 게 복제도 불가능하고 누가 이거를 나 대신 발행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NFT라는 게 이렇게 좀 실생활에 점점 많이 확산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단순히 메타버스뿐만이 아니라 좀 실생활에도 많이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누가 나 대신 만들 수가 없어요. 채굴할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으로 만들어질 가상 세계에서 각각의 세계에 좀 화폐로 쓰일 좀 이 세계를 이 가상 세계를 좀 상징하는 화폐로 쓰일 확률이 높다. 화폐로 쓰일 수밖에 없다. 쓸 게 NFT 말고는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면 알수록 신기한 세상이고 근데 지금 이미 그러면은 현실에서도 사용이 계속 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계속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 NFT, 메타버스는 앞으로 계속해서 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가지 테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 받아보시고요. 매매도 좀 더 확실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종목 힌트까지, 오늘 종목의 도전 종목까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운영 원칙부터 포트폴리오 현황, 오늘의 종목까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도전 100점100승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3개 종목을 포트에 편입합니다. 종목 매수가에서 5% 수익 달성 시 1승을 챙겨가죠. 제시한 손절가 이탈 시 패로 정하고요. 손절가는 노란 톡방에서 공지하겠습니다. 승과 패만 존재하고 무승부는 없습니다. 모든 종목은 2차 매수까지 유예할 수 있고요. 다음은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한 개의 승을 더 챙겨가면서 24전 14승이 됐습니다. 승 챙겨간 종목들 보시면요. 코아스, 노랑풍선, 현대해상 승 챙겨갔고요. 이즈미디어 너무 아쉽게 한 호가 차이로 승을 아쉽게 챙겨가지 못해서 우리 위원님 너무 아쉬워하고 계십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큐브엔터, 팜스토리, 세원 빠른 시간 안에 승 챙겨갔고요. 파라다이스 아시아나 항공도 조금 더 힘을 내주고 있죠. 그리고 텔레칩스, MPK는 하루 만에 승 챙겨갔었고요. 동국제강, 삼성전자, NFC가 열심히 달려와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승이 좀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폴라릭스 웍스, 아진엑스텍도 역시 메타버스 관련주로 가지고 나오셨는데 금방 승 챙겨갔습니다. 나노도 승 챙겨갔고요. 카카오뱅크도 승 챙겨갔었죠. 자, 지금 HK 이노엔을 저희가 2차 매수가까지 방송에서 말씀을 해주셔서 매수가가 약간 조정이 됐습니다. 58,100원이 2차 매수가까지 적용된 가격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그리고 유호 에이테크 솔루션 열심히 도전 중이고요. 위지트와 오늘 YJM 게임즈 가장 최근에 소개해주신 종목까지 승을 챙겨갔습니다. 자, 다음은요. 오늘의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요. 농산물 관련주고요. 에그플레이션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종목은 팜스토리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팜스토리였네요. 팜스토리 그동안에도 말씀을 몇 번 해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한데 매수가만 먼저 좀 들어볼까요? 매수가 현재가인 2,965원으로 하겠습니다. 2,000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2,965원이요. 위토가니까 시장가예요. 그러니까 2,960원 못 사실 분들은 없을 것 같고요. 네. 아래 고가인 걸어도 줄 것 같지만 그냥 편하게 위토가로 사세요. 네, 팜스토리도 뭐 비료 관련주들 하면서 많이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오늘도 6.46% 정도 지금 상승분 보이고 있고 2,965원을 매수가로 잡아주셨습니다. 동시효과 구간까지 좀 남았으니까 매수하실 분들은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의 종목들 AS와 리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YJN게임즈 승 챙겨 가신 거 축하드리고요. 이거 리뷰 좀 들어볼까요? YJN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올라온 네오위즈 같이 이제 메타버스, 넵튠과 뭐 YJN게임즈, 액토즈 소프트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 메타버스를 이제 따라가겠다. 위에 좀 위메이드가 너무 잘 가니까 나도 이렇게 가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도 이제 메타버스로 가겠다라고 선언한 게임 회사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한 상승을 보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좋은 자리를 줘서 진입을 해서 좀 빠르게 수익을 챙기고 나왔습니다. 뭐 더 갈 것 같아요. 사실 이거 YJN게임즈 나갈 때 방송에서 직접 얘기를 했는데 액토즈 소프트랑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다만 액토즈 소프트도 자리가 좋았어가지고 네. 다만 액토즈 소프트가 위메이드와 좀 소송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그러면 조금 더 안전하게 방송이니까 YJN게임즈로 가자 했는데 YJN게임즈 뭐 10% 오를 동안 뭐 상한가에 또 가고 있죠. 이거 뭐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네. 좀 아깝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다행히 YJN게임즈도 5%는 줬으니까 다행이다. 뭐 이 정도로 그렇지만 뭐 넵튠도 올라가고 있고 뭐 카카오게임즈도 올라가고 있고 뭐 액토즈 소프트도 가고 있고 YJN게임즈도 더 갈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소 과격한 표현 시청자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액토즈 소프트와 함께 지금 또 YJM 게임즈를 고려해서 가지고 나오셨는데 승 챙겨간 거에 더해서 앞으로도 뭐 메타버스와 관련된 게임주들은 계속해서 테마 볼 때도 고라고 하셨으니까요. 더 수익 보실 분들은 오랫동안 가지고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은 HK 이노엠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자에서 경구용 치료제 개발 소식에 자, 관련된 종목들 도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2차 매수까지 저희가 했거든요. 네. 그래도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HK는 어떻게 할까요?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종목을 볼 때 테마를 절대 보지 않아요. 네. 차트로 종목을 먼저 찾고 뽑은 다음에 이거 나가야지 좋다 나가야지 한 다음에 뭐지 하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HK인후엔 같은 경우에는 뭐 대충 알고는 있었죠. 그래가지고 머크 쪽에서 호재가 좀 있으려나 보다. 왜냐하면 차트 자체가 매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강하게 내려왔던 음봉에 끝자락에 강한 매수가 들어왔고요. 분봉을 보면은 그 매수가 며칠간 물량을 꾸준히 받아내면서 이렇게 횡보 구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머크의 악재와 함께 좀 내려온 모습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가 세력들 평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력들 평단도 6만 원인데 한 6만 원에서 5만 9천 원인데 우리라고 뭐 여기를 못 갈 일이 없겠죠. 당연히 얘네들도 입절을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HK인후엔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크니까 머크의 호재라면은 충분히 그리고 이 매집 정도 매수가 들어왔으니까 고점을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봤었고요. 지금도 이 고점을 넘을 수 있다 이런 생각엔 변함이 없는데 아무래도 지금 제가 알고 있는 한 호재가 없기 때문에 단언은 할 수 없을 거지만 그래도 우리 목표가 정도는 뭐 무난하게 준다. 그래서 2차 매수의 53,000원이죠. 53,000원 2차 매수가를 드렸었고 어제 같은 경우에 52,400원 위로 올라오면 안착을 하면 진행을 해도 좋아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2차 매수 못 하신 분들 있잖아요. 비중 없어서. 네. 걱정하지 마세요. 목표가는 안 바꿉니다. 2차 매수를 한 이유 자체가 평단가를 낮춰서 조금 더 수익률을 크게 가져가 보자라는 취지인 거지. 네. 이 종목이 목표가까지 못 갈 것 같아서 2차 매수가 필요해서 한 거는 절대 아니고요. 목표가까지 무난하게 갑니다. 정말 뭐 스무스하고 편하게 갈 거니까 그냥 조금 더 좋은 가격에 조금 더 추가 매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기다리시고 목표가 딱 걸어두시면 그냥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도 않아요. 매수한 거 보면은. 그러니까 금방 또 목표가 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코너에 대한 애초에 그 운영 원칙에 대한 전략이 손절가는 노란톡방에서 공지를 하는데 손절에 대해서 별로 염두를 안 하고 계셨던 걸까요? 네, 그렇죠. 저는 실제로 이전에도 뭐 대회 같은 거에 나갔을 때, 네. 이런 종목을 내는 대회 같은 거에 나갔을 때 110 몇 종목, 119 종목 중에 한 종목 손절 나가고 118 종목이 다 수익이 났던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손절에 대해서 크게 의식을 하고 있지도 않고요, 사실. 네네. 당연히 할 수는 있겠죠. 이런저런 변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HK인후엔이 매집이 안 된 차트에 이런 악재가 떴으면 큰 변수가 될 수 있었겠지만 애초에 뭐 크게 의식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노란톡방 샵 008-2번에서 자세한 가격 전략 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최재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팜스토리 가지고 나오셨거든요. 이 종목이 계속 눈에 밟히시는군요. 네. 네, 왜 가지고 나오셨는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제가 이거 뭐 여담이지만 여기서부터 이거 이 종목 많이 올라가겠다. 이거 매집이 좀 수상하다. 이렇게 계속 봤던 종목이에요. 1,200원 때부터. 그런데 어느 정도 올라왔고요. 이 정도 올라온 걸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한참 더 가야 될 종목이고 사실 요즘에 뭐 여러분들 요소수 하면서 뭐 배달 관련주들, 뭐 물류 관련주들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한 달 전에 얘기했어요. 제가.
한 달 전에 천연가스 가격 올라가면 맞아요. 실물 경기에 반영되면은 비료부터 오르고 비료 부족하면은 농업부터 오른다. 네. 실제로 중국에서 뭐 옥수수를 뭐 500만 톤, 뭐 50만 톤, 굉장히 많은 양을 미리 막 수입하고 있을 정도로 현재 그 에그플레이션입니다. 에그리컬처 그 농업과 플레이션을 합친 이 식량이 부족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식량을 미리 이렇게 사재기를 해놓는 거죠. 중국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천연가스의 가격이 잡히지 않으면 비료 가격도 계속해서 올라갈 거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농산물이 가격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식량난에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리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나 조금 궁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물류는 뭐 택배 좀 늦게 받으면 어떻습니까? 다만 식량난 같은 경우에는 네. 밥을 못 먹는 경우가 생겨버립니다. 이 식량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게 나중에는 좀 이렇게 나라 간에 뭐 외교적인 무기로 쓸 수 있어요. 어느 정도 협박을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자국민도 그렇죠. 먹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찾아본 거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뭐 러시아인가 어딘가에 굉장히 크게 농업 땅이 있습니다. 농지가 있고 거기서 아니 지금 근데 차트 보니까요. 2,990원까지 올라왔어요. 아이고 2,965원의 매수가 제시해 주셨잖아요. 네. 이거는 아까 매수를 했었어야만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이렇게까지 올라온 거를 저기서 매수가를 올려달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너무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방송 보시고 또 정말 또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하고 계신 것 같다라는 게 실감이 나고요. 계속 말씀해 주시죠. 러시아에 부지가 있다고요, 팜스토리가? 아니, 러시아인지 어딘지에 네. 좀 땅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찾아본 거라 기억이 좀 얼핏얼핏 안 나는데 네네. 일단 차트상으로도 굉장히 좋고 뭐 앞으로도 더 갈 것 같고 뭐 에그플레이션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뭐 월봉으로 보면은 진짜 막 이런 위메이드 같은 상승세가 나올 확률도 높습니다. 높고요. 전고점이 4,548원인데 48원? 이런 효과가 있나? 4,540원 정도인데 여기 정도는 넘을 수 있을 정도의 힘은 있다. 그리고 이런 호재가 겹치고 농산물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잡히지 않는다면 이런 식량난이 계속 된다면 뭐 끝을 알 수 없는 상승을 보일 수도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비료 종목들이 천연가스에도 들어가고요. 그럼 요소에도 들어가는 건가요? 요소가 비료를 만드는 데 들어갈걸요, 아마? 그래서 모든 이제 자원에 거의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이 종목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까요? 농업 관련주는, 농산물 관련주는 계속해서 보세요. 앞으로 정말 큰 상승을 보일 수 있는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오히려 농업이 지금 이런 성장주랑은 정말 어울리지 않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계속 보자고 하시는 이유와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이 메타버스가 가는 시대인데 농업 관련주라는 게 조금은 매칭이 안 되는 것 네. 같아요. 여러분들 게임 뭐 가상 세계에 들어가서 네. 돈 뭐 벌고 경제 활동 한다고 해서 현실 세계에서 밥 안 먹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의식주 중에 제일 중요한 인간의 3대 요소, 의식주 중에 제일 중요한 식을 담당하는 이 농산물인데 이 사람들이 밥 못 먹고는 뭐 가상 세계에 가서 밥 먹는다고 뭐 포만감이 차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네. 그 정도의 기술은 없으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식주 생활은 필요하고 그 의식주 중에 식이 좀 위협을 받는다면 관련주들이 정말 이 테마가 천정부지로 뛰어 올라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도 미리미리 조금 이런 농산물을 조금 미리미리 좀 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도전 종목 팜스토리였고요. 계속해서 식량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정말 이 양시장이 함께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인 것 같은데 위원님 뭐 하신 말씀 있으시다고요? 지수가 마침 딱 꼬리를 메우고 양전을 네. 했습니다. 네. 네? 아침에 얘기했거든요, 이거. 네, 알겠습니다. 네,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요. 좀 더 자세하게 실시간으로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이런 도전 종목들에 대해서 응원도 함께 하시면서 기대해 보실 수 있겠죠?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정수의 신의 한 수로 이어집니다. 네, 이번 순서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입니다. 이정수 전문위원님이 오늘 시장 마감 정리와 함께 특징주 분석까지 해주신다는데요. 위원님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한수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지수는 갖췄는데 저희가 앞에서 테마는 좀 여러 개 살펴봤습니다. 위원님이 보신 테마와 또 종목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점검과 함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자, 계속 여전히 테마주들의 강세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10월 달서부터 예상을 해드렸고, 테마주 장세가 될 것이다. 테마주를 봐야 된다 하면서, 일전에서 뭐 원자력 테마주도 얘기하고 나서 원자력 테마주도 많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뭐 엔터주, 게임주, 뭐 말할 것도 없죠. 게임주는 움직이기 직전부터 해서, 위메이드를 비롯한 확산이 나올 것 같아서 게임주에 대해서도 강하게 얘기한 이후로부터 지금도 계속 이렇게 강세가 한 3, 4주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게임주, 엔터주, NFT 관련주, 메타버스, 원자력 테마, 그다음에 가상화폐 테마, 뭐 건설기기 관련주들도 미국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 때문에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죠. 뭐 등등 이쪽에 있는 테마주들이 계속 지금 돌면서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뭐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도 브라질 정부에 대한 이제 그 만성적인 전력난 완화를 위해서 뭐 추가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움직여주는 건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테마주에 대한 그 이슈가 덧붙여지게 되면 종목들이 좀 잘 움직입니다. 근데 지수가 강하게 위로 뻗지 않다 보니까 지금 코스피 지수를 보면 이 정도 모양에서는 올려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일부러 안 올라가는 장이라 그랬죠. 어제도. 일부러 올리질 않는 겁니다. 위로 쭉쭉쭉 올라가도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지금 뭐 3,100 벌써 갔었어야 되는 거고 3,200 한번 갔다가 또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그런 식으로 박스권을 탔었어야 되는 시장이 원래는 그게 정상적인 건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소에서 매매하기가 쉬워지죠. 근데 지금 공매도 부분들은 많이 때려놨기 때문에 지금 대형주들은 철저하게 못 가게 지금 꽉꽉 눌러놨어요. 반면에 지금 테마주의 흐름들은 굉장히 잘 갑니다. 뭐 게임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싸이월드 관련주 뭐 NH벅스 같은 거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변동성이 나와주면서 한 20-30% 빠졌다가 20-30% 급등하고 뭐 이거 외에서도 뭐 다날도 마찬가지고 서울옵션도 마찬가지고 그 NFT 관련주로 엮여 있는 블록체인 이 기술에 대해서 뭐 관련주들 이쪽 테마주들이 계속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시장은 당분간은 계속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급등이 나오면은 참 좋겠지만 쉽지 않은 급등은 쉽지 않은 그런 장세가 이어질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그냥 테마주들만 그냥 주구장창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정치 테마주들이 어제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제 정치 테마주들 윤석열 관련주들이 상한가가 모조리 한 4-5개가 올라가면서 관련주에 대한 관심들을 지금 많이 받고 있는데 오늘 또 그 종목이 연속 상한가가 아니고 또 밀렸단 말이죠.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또 접근하기가 또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들은 섞어서 매매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공략을 해주는 게 좋은데 이유는 별다른 게 아니고 여태까지 그 우리나라의 대선이 있을 때마다 대선 관련주들이 안 움직였던 적이 없어요. 다 움직였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대선 관련주라는 것들이 누가 이제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선이 되게 되면 그 정책과 거기 나왔던 이제 공약들이 정부 정책으로 반영이 되면서 정부 정책 수혜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안 움직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그 후보들 간의 얘기가 나온 것 중에서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통적인 부분들이 같이 엮여 예를 들어서 모든 후보들이 아직까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가 나온 게 없지만 예를 들어서입니다. 만약에 K 콘텐츠에 대해서 모든 후보들이 K 콘텐츠는 육성을 해야 된다. 문어 콘텐츠를 많이 육성을 해가지고 반도체만큼 돈을 버는데 1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모든 후보들이 얘기한다 그러면 K 콘텐츠 관련주들은 대선 관련주로 모두가 밀기 때문에 당연히 움직이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고 아니면 뭐 건설 경기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러니까 그 후보들 간에 얘기하는 부분들이 상반된 부분들도 있겠지만 만약에 똑같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테마는 아마 집중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정치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같은 동문이다 아니면 같은 뭐 집안 사람이다 내지는 뭐 같은 성씨다 아니면 같이 그냥 한 공간에 그냥 있었다 뭐 말도 안 되는 그냥 그런 이슈들로 해서 움직이는 그런 테마주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아니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서 가긴 가요. 하지만 그렇게 움직였던 종목들은 그렇게 끝까지 이렇게 좋은 경우는 많이 못 봤고요. 괜히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상장 폐지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본질 가치가 조금 있는, 그래서 실적도 겸비가 되면 좋지만 실적이 겸비가 되지 않더라도 그 회사의 미래 지향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 그런 안전한 종목. 왜냐면은 만약에 그 중간에 어떤 사건 사고가 터질지도 모르는 거고 지지율이 갑자기 확 떨어져가지고 그 종목에 대해서 실망 매물이 나와주면서 급락이 나와가지고 몇 년 동안 또 잠수 탈 수도 있고 박살이 날 수도 있거든요. 과거에 이제 김무성 씨가 약간 그런 이제 사건들이 있었었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이슈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본질 가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안전한 종목들 위주로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4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12월 9일, 1월 9일, 2월 9일, 3월 9일 딱 4개월 남았는데 3월 9일 날에 이제 선거니까 그래서 4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들도 관심을 가져주는 게 좋지만 메타버스이면서 정치 테마주, NFT 관련주이면서 정치 테마주, 엔터주이면서 게임주이면서 가상화폐주이면서 원자력 발전이면서 건설 기계 관련주이면서 정치 테마주인 것들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계속 시장은 테마주 장세가 될 것 같아요. 이제 11월 달도 지나면 이제 12월 장세고 12월 장세는 이제 연말 장세죠. 그래서 연말 연초 장세에서는 대형주들이 강하게 가는 경우보다는 원래 중소형주들이 원래 잘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특히 1월 달에서도 마찬가지 1월 효과라 그래서 가벼운 역배열 패턴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거나 그러는데 계속 테마주 장세는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서부터 해서 내년 대선 전까지는 계속 테마주 장세가 좀 될 수도 있겠다. 연말이기도 하고 연초가 이제 코앞에 있고 그래서 연초장 연말장에서는 원래 그렇고 특징이 그리고 대선도 지금 3월 달에 있기 때문에 테마주 위주로의 계속 장세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수가 폭등을 하면서 지수가 막 계속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마음을 접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안 돼도 어차피 돈 벌 사람들은 크게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여러분들이 주식하는 이유는 돈을 크게 벌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지수가 여태까지는 올라가면서 종목들을 먹여 살리면서 수익을 가져다 줬다면 지금은 그냥 지수는 폭락만 없으면 돼요. 그래서 지수는 급락만 없으면 되고 종목들만 잘 움직이면 되는데 테마주 장세는 지금 정도만 되면 제일 좋은 장세입니다. 자, 분명히 지금 장세는 매매하는 사람 테마주 장세에서는 가장 좋은 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승장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테마주 장세는 지금 상승장 속에 가장 호재와 가장 땔감들이 많습니다. 올라갈 땔감들이 많아요. 일단 대선도 있고. 그래서 박스권장만 유지가 되면 연말장도 올라갈 수 있는 좋은 호재거래예요. 연초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연말장, 연초장, 대선 이렇게 세 가지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지수의 흐름을 타지 않더라도 종목별 장세로 좋은 테마주 장세로 돈은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장세니까 많이들 관심을 갖고 그쪽으로 일단은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오늘의 테마주 두 개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넵튠입니다. 자, 넵튠. 자, 크래프톤 이제 지분 때문에 이제 크래프톤 관련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크래프톤은 이제 배틀그라운드를 이제 제작하는 회사죠. 그래서 게임주예요, 게임주. 그래서 온라인 게임 배틀그라운드의 개발사인 크래프톤의 지분을 보유 중이 있고, 그 다음에 넵튠은 또 블록체인과 e스포츠 뭐 이런 사업을 신규로 좀 진행을 주고 있는데,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11월 3일 날에 넵튠의 자회사입니다. 맘모6라는 회사가 있는데, 한 아세안 XR 메타 커머스 서비스 공동 추진 소식에 SKT랑 이제 메타버스 협업을 위한 넵튠에 대한 투자 임박 기대감 이렇게 기사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메타버스라든 이런 부분에서 가상현실이라든지 이제 메타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 뭔가를 하겠다라는 그런 건데 사실 이거의 성공의 유무는 저는 사실 그거를 뭐 나중에 이게 성공을 할 거냐 말 거냐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게임주를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이슈는 그냥 덧붙이는 것뿐입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 거냐? 이슈에 집중하지 말고요. 이 앞에 있는 거래량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이 거래량을 봤을 때 얘네들은 이걸 올리고 싶은데 올릴 건덕지를 붙이고 싶은 거죠. 근데 지금 모든 게임주들이 메타버스 아니면 NFT 아니면 P2E 요 세 가지를 가지고 계속 돌리면서 급등을 시키는데 위메이드, 게임빌, 넵튠 등등 엔게임도 마찬가지고 드래곤플라이도 마찬가지고 지금 있는 모든 게임주들이
그 이슈를 가지고 돌아가면서 지금 급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래량이 중요한 거지 그 뉴스는 그냥 덧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서 만약에 그런 이슈가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이슈가 나왔다면 아마 꼼짝도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 이슈가 먹힌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메타버스에 대한 이슈가 먹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호재들이 먹히는데 미국에 있는 그 로블록스라는 그 회사의 지금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실적이 좋아요. 실적이 좋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미국에서도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가상현실에 대해서 계속적인 상승이 좀 예고가 되는 바 만약에 이 넵튠이라는 종목을 오늘도 강하게 움직였지만 이게 정도점을 돌파를 할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수급도 최근에 좋고 오늘도 좋았고 그럼 이 종목 공략할 때에서는 조정시 매수를 노려보시는 게 좀 안전할 것 같고요. 만약에 기존에 갖고 있는 분들은 돌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거래량을 봐서는. 그래서 일단은 좋아 보인다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컴투스인데요. 뭐 같은 맥락이에요. 좀 전에 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오늘 넵튠을 비롯해서 몇몇 종목들이 움직였다면 지금 컴투스 같은 경우도 물론 가상현실 메타버스 이슈도 가지고 있겠죠. 게임주니까. 지금 국내 게임 업계들이 지금 NFT 관련해가지고 사업을 다들 진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위메이드에서 촉발을 한 그 미르4 게임이라는 부분에서 그 가상화폐를 가지고 블록체인 기술을 덧붙여가지고 P2E 서비스로 뭐 이렇게 가겠다라는 부분이 이슈가 있었고, 그 다음에 NFT에 대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이제 뜻의 그런 이제 블록체인 기술로 한 가상 세계의 뭐 시장을 선점을 위해서 뭐 지금 뭐 가겠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시장에서 어떤 부분으로 이게 상품이 나오고 어떻게 서비스를 할지는 그거는 아직 오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위메이드가 그 이슈로 해가지고 잘 갔단 말이에요. 위메이드가 이렇게 잘 갔는데, 컴투스도 똑같은 그런 이제 이슈를 같이 가지고 있고, 다른 게임 회사들도, 그러니까 컴투스뿐만 아니라 카카오 게임즈, 웹젠, 게임빌도 지금 NFT라든지 메타버스 시장에 진출의 의지를 지금 밝히면서 관련 협의가 좀 시작이 됐고, 그로 인해서 지금 게임주들이 최근에서 계속 강하게 움직여주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 흐름들이 저는 이제 엔터주 쪽으로 넘어갈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엔터주 쪽으로도 이 흐름은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엔터주 쪽으로는 음반과 음원, 그 다음에 그 상품들에 대해서 NFT를 부착을 시키게 되면 하나의 또 상품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는 저 엔터주 쪽으로 아마 그게 이제 순환이 나오겠지만, 여전히 다른 게임주들도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컴투스는 게임비라고 이제 자회사 관계에 있죠. 그래서, 이 컴투스는 그래서 아마 여기서 좀 더 상승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N자형 상승을 보면 한 17만원, 16만원. 근데 이거는 지금 사기에는 좀 늦었고요. 지금까지 갖고 있는 분들 기준으로 그냥 보유를 하시는 게 어떨까. 어쨌든 이슈는 이쪽에 있는 이슈를 가지고 게임주에서 놀라운 종목을 공략을 하시거나, 아니면 차라리 그거를 엔터주 쪽으로 보시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실전 매매 정수에서 이제 추천했었던 종목 하나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거 이제 게임빌인데요. 마찬가지 NFT 관련주 쪽에 이제 엮여 있는 거죠. 그래서 게임빌이 30일 날 회사 이름을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30일 날에 이제 컴투스 홀딩스로 명명을 바꿀 텐데, 자회사 관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게임빌이 인수를 했어요. 컴투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고, 그래서 게임빌이 이제 지주회사의 역할로 가기 위해서 이름을 컴투스 홀딩스로 이제 바꿀 텐데, 지금 수익률이 상당히 많이 났어요.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200%대였는데 지금 300%대를 좀 넘어가게 됐고요. 325.9%의 지금 수익률을 달성을 하고 있는데, 거래량을 한번 봐보세요. 거래량이 보통 빠질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게임빌의 큰 장점은 아까 컴투스에 비해서 올라갈 목표치가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12만 원짜리가 지금 보이는데, 어쨌든 이런 종목들은 살 수는 없지만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직 메타버스와 NFT 관련주들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 점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요,
시장이 나쁘진 않은데 이제 그냥 시장 점수는 75점 미. 매매적으로는 좋아요. 그래서 매수 포인트는 80점 우 드릴 거고요. 정치 테마주들도 80점 우. 아직 정치 테마주 끝난 거 아닙니다. 물론 게임주하고 엔터주들 집중해서 잘 보시고요.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면 잠시 뒤에 요거 끝나자마자 유튜브 방송에서 소통 방송에서 이야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여전히 시장에서는 게임주가 메타버스와 엮여서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종목들도 분석을 해봤는데요. 더 함께 하시면서 이야기 나눠보고 싶고 또 소통방송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성탄절 이렇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300분 넘으면 저희가 소통방송에서 선물을 보내드린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정수의 신의 한 수 함께 하셨습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 전문 연미 패널을 사칭한 1대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표 번호로만 운영하고 있고 개인 휴대폰 번호는 아니니까요. 혹시라도 의심되는 연락 받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